안녕하세요. 살기 좋은 도시 일산에 살고 있는 전현재라고 합니다. 저는 백마역 앞에 백마마을 5단지에서 한성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올린 몇 편의 유튜브에는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일산 이야기들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그냥 일상 소소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뭐 종교 활동도 제대로 못해, 뭐 학생들 도서관도 제대로 못 가, 학원도 지금 뭐 잠깐 쉬는 학생들 많다 하고, 뭐 쇼핑도 다 택배로 해결하고, 뭐 식사도 주문으로 해결하고, 가급적 정말 외출을 삼가하고, 그렇게 이제 막 초비상사태로 지내고 있어서 우리가 뭐 이제 집에서 지내야 되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댁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건지 핸드폰만 끼고 있는 건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갑자기 바뀐 그 생활의 패턴에 대해서 이제 좀 지루해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 때 지금처럼 내가 이제 내 집에 주가를 좀 올리는, 내 집에 매매가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서 저는 그냥 소 제목을 버려야 돈을 번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집에서 내 집의 매매 가격을 올리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좀 짐을 버려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부동산을 하니까 정말 많은 집을 방문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손님께 집을 보러 가는 손님께도 먼저 이제 집을 보기 전에 그런 얘기를 꼭 하죠. 짐을 보지 말고 집을 보세요. 짐을 보지 말고 꼭 집을 보세요. 집을 보시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사람이 짐의 영향을 받아요. 그 집의 그 인테리어나 가구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짐을 버려라 이거는 저는 정말로 많이 과감하게 사람 빼고 그냥 다 버려라 뭐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이제 지나친 말이죠. 사람 빼고 다 버리라는 기준이 있어요. 이제 저는 한 1년에 한 번을 쓸까 말까 이거 두면 이런 거 그냥 버리라고 하고 싶어요. 1년에 한 번 그러고 쓰지 마세요. 웬만한 거 그냥 내가 가지고 있고 어떤 거 집착하고, 그리고 버리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병이래요. 주택에 대한 보고서에 보면 1인당 주거 면적이, 최적의 주거 면적이 최소 7.5평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우리가 84제곱 32평을 생각해 보면 7, 2, 14, 15 30, 한 4인 기준의 이제 최적의 평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비싼 평당가 아파트에다가 창고처럼 방 하나는 그냥 뭐 이것저것 다 쌓아놓고 이런 방이 있고, 요즘에는 이제 옷들이 너무 많으니까 드레스룸으로 다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옷도 오래되면 버리세요. 뭐 이거는 내가 살이 빠지면 입을 거야, 이건 젊을 때 입어서 그래,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오래된 거 먼지 켜이 쌓여 있는 거 그냥 저는 버리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래된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이렇게 회전을 시켜야 운도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부동산, 뭐 전 그런 건 사실 그렇게 믿는 편은 아닌데,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풍수질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관심 많으신 분이 많은데, 오래된 거 집에다 오랫동안 쌓아놓는 거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특히 어머님들은 이제 지금은 어머님들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저는 이제 50대 후반이니까 저의 어머니 세대 때는 보면 그릇도 그냥 장롱 위에다가 박스채로 다 쌓아놓고, 딸내미가 시집가면 이거 줘야지 하고, 그거 몇십 년 지나가고 딸내미 유행 다 지난 거 그거 가져갑니까? 안 가져가요. 그렇죠? 그것만 그래. 가구도 좋은 거는 막 아껴 쓰지도 않아. 그리고 좋은 건 다 그래 오래 묵혀가지고 오래된 고물이 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제가 한때 이제 전 남편은 이제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이었는데, 결혼 신혼 때 초반부터 집에 책이 한 3,000권 정도가 있었어요. 방 하나가 그냥 빼곡하게 책이었고, 거실도 그냥 문만 빼고 나머지는 다 책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는 사실은 책이라는 건 절대 버릴 수 없는 거, 책을 이렇게 책 자체가 인테리어가 되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책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두고 뭐 전공서는 물론이고 뭐 우리가 그냥 그때 뭐 월급 받으면 그냥 저는 월급날 꼬박꼬박 책을 하나 사서 남편한테 줬던 기억이 나요, 선물로. 그런데 그렇게 이제 소중하게 아꼈던 책들이 어느 순간 제가 책을 처분한 게 사실은 몇 년이 안 돼요. 몇 년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죠. 책이 얼마나 책먼지가 많겠어요. 책먼지가. 그 3,000권의 책을 매일 뒤척거리는 것도 사실 아니고 지하에다가 그냥 뭐 어찌게 뭐 책방처럼 이렇게 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30평대 아파트에 그 방 하나는 물론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책먼지가 굉장히 이게 안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과감하게 전공서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그걸 주고 나머지 책들을 도서관에 이제 기증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안 받아요. 이렇게 오래된 책은 안 받는데요. 그 출판 책 발행일이 뭐 그것도 받을 수 있는 연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 다 폐지로 다 그 처분이 됐는데 재활용하는 날 밖에 내놨더니 뭐 많이 없어졌어요. 필요하신 분이 또 골라서 가고 뭐 그렇게 읽고 또 그렇게 버리시거나 돌리시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걸 쌓아두는 일이 좋은 일은 아니더라고요. 요즘에 뭐 신문도 안 보고 다 이제 뭐 모바일로 보고 책도 다 그냥 모바일로 보고 이러는 세상이니까. 그리고 도서관에 가면 책 7권씩 빌려주나 그래요. 그 연장하면 그거 2주까지 빌려주고 그리고 뭐 신간 따닥따닥 나오고 자기가 읽고 싶은 책 신청하면 그거 다 이렇게 또 구비해가지고 볼 수 있게 해줘요. 예약해 놓으면 인기도서는 또 뭐 예약했다가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과감하게 책을 싹 다 정리했어요. 근데 어머님들은 이제 조금 전에 그런 얘기했지만 이불도 마찬가지. 이불도 쓰지 않는 이불을 장롱에 켜이 쌓아놔요. 그러면 이게 식구들이 오면 이불이 한 번씩 필요하다. 명절에 오면 필요하다. 이러고 이제 이불을 쌓아놓는데 명절에 식구들 가서 자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에 명절에 그 고향 가느라고 그 귀성길이 엄청 많이 차가 밀리지만 그 안에는 디턴이라고 해서 시골집에 갔다가 아침에 출발해서 다시 좋은데 뭐 동해안이나 어디 서해안이나 남해안이나 이런데 가서 뭐 가족들하고 다시 콘도나 이런 거 호텔 빌려가지고 또 거기서 스트레스 또 한번 날려주고 그러고 오고 다시 들어와서 백화점이 명절 지나고 매출이 제일 높다고 하죠. 그 스트레스를 또 쇼핑으로 푼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자식들을 막 그냥 와가지고 그냥 몇 날 며칠씩 묵고 가는 거 좋은 방법 아니고요. 요즘에 신세대 뭐 부모님들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차라리 식구들이 오면 내가 애기들 봐줄 테니까 너네 뭐 심야 영화라도 보고 가서 호텔에서 하루 자고 와?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 니네들 왔으니까 여기서 자고 우리 부부는 나가서 하루 방 잡아서 자고 올게 뭐 이래도 돼요 사실은. 그리고 뭐 식구들 올 때 식기가 필요해서 식기를 그냥 쟁여놓지 마시고 그냥 나가서 맛있는 거 그때 한번 드세요. 그렇게 무게를 주지 않고 만나는 게 사실은 한 번 올 거 두 번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두 분 사시면서 너무 넓은 집에 애들 오면 이불 써야 되고 애들 오면 그릇 꺼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물건 쟁여놓는 거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중간에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람마다 다 백인백색이고 다르니까 상황이 다르니까 제가 느끼는 거하고 또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느끼는 거하고 또 다를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각자에 맞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정리하세요. 제가 집을 보러 가면 신발장이 요즘에 되게 이제 크게 잘 짜여져 있잖아요. 신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현관부터 신발이 잔뜩 있어요. 뭐 잔뜩 그냥 여러 수켤레가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습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신발장 안에도 사실은 2년 3년 만에 한번 신을까 말까 하는 신발도 많을 것 같은데 그냥 정리하시면 버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내가 소유하는 걸 좀 버리시면 훨씬 삶도 쾌적하고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이제 그 신발장 비롯해서 뭐 들어가면 이제 꽃 좋아하셔가지고 오래된 조화 같은 거 먼지 막 그냥 가득 쌓인 거 뭐 이런 거 막 이런 것들 그냥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 싹 정리하고 차라리 그냥 지금 이제 봄도 됐고 봄맞이 새청소할 때도 됐어요. 꽃시장에 가서 아니면 뭐 예쁜 키 작은 화분 같은 거 몇 개 들여놓고 정말 오래된 그런 짐들은 좀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이제 그 제목으로 리모델링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가 제가 있는 곳이 일산 신도시다 보니까 오래됐기 때문에 다들 리모델링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뭐 해도 뭐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해서 살 정도로 이제 연식이 됐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리모델링이 있어요. 뭐 사실은 이제 그런 것도 손재주도 필요하고 뭐 그런 관심도 있고 시간이 물론 있어야 하기는 하는데 가령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가면 몇 년을 쓰면 설거지하면서 물이 내려와서 그 하부장에 밑에 물 먹어서 그냥 그 우글쭈글하게 나무가 들썩들썩거리면서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 모르시죠? 그거를 인터넷에 뒤져보면 그냥 그 장 자체를 그냥 바로 바꿀 수 있는 것도 교체해서 바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이거 다 때려 부셔서 헐어내고 새로 하지 않아도 그거 하부장만 싹 갈고 위에 인테리어 필름지만 새로 이렇게 붙여도 싱크대가 새로운 게 되는 거죠. 뭐 싱크대 수전을 간다든지 뭐 욕실에 들어가면 곰팡이가 잔뜩 있고 뭐 그냥 또 변기 밑에 그 백세면 같은데 곰팡이 잔뜩 있는 거 그런 것들도 그 인터넷 요즘에 유튜브 정말 잘 돼 있잖아요. 제가 막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설명할 게 아니라 유튜브를 정말 보시면 그 자세하게 화면이랑 포함해서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다 손으로 하실 수 있어요. 백세면 그냥 밀가루 반죽하듯이 해서 그거 다 이렇게 깨어내고 싹 새로 바르셔도 되고요. 뭐 줄눈 이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곰팡이 오래 떼끼지 않도록 해서 그거 새로 이렇게 다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많아요. 뭐 신발장이나 현관문 같은 거 인테리어 필름지를 이용해서 아주 말끔하게 새 집처럼 고쳐놓은 집들도 많아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관심 가지고 들여다보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건 권하고 싶지 않다 싶은 것 중에 가끔가다 셀프로 많이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신데 그 중에 어설프게 칠하는 거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옥에 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도배를 어설프게 했다거나 아니면 칠을 했는데 정말 어설프게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돈을 좀 들이셔서 이제 인테리어 하시고요. 그냥 자잘한 거 바꿀 수 있는 거 화장실에 거울 같은 거 뭐 오래된 거 그런 거 사실은 들어서 딱 빼고 다시 끼워서 넣는 거 그런 식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 거 바꾸시고 수납장 같은 거 바꾸시고 이런 소소한 이런 거 바꾸시고 그런 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 필요하겠죠. 두면 쓰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못 버려요. 그게 아니고 이거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건 좀 버리시라고 제가 이런 이거 쓸데없는 얘기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부동산하고 관련된 이야기라서 생활과 관련된 부동산 이야기라고 생각돼서 집에 있는 시간 많아졌을 여러분께 한번 전해드립니다. 요즘에 유튜브 정말 많이 보시고 유튜브에 정말 좋은 영상들 많잖아요. 관심 가지고 그 분야를 뒤지시면 전문가들이 풀어놓은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고요. 혹시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힘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